네, 안녕하십니까. 정보부장입니다. 요즘 며칠째 계속 2차 전지가 오르더라고요. 2차 전지, 그리고 삼성전자도 계속 올랐고, 아무튼 다행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는, 뭐 지금도 먹거리지만, 지금 반도체는 지금도 먹거리고 미래도 먹거리여야 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럽, 중국, 한국까지 포함해서 이 5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사실 뭐 박수영 작가께서 이제 배터리 하시라 그래가지고 2차 전지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저도 잘 몰랐어요.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겠지. 뭐 주식 방송 하시는 분들이 뭐 하나 테마로 찍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유심히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외국에다가 뭘 안 팔면은 못 벌어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뭐 무기라도 팔아야 되고 배도 팔아야 되고 엄청 팔아야 돼. 아무튼 그런 거 보면 이제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참 맞는 생각을 하신 건데, 대한민국의 살 길은 수출이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 수출도 이제 부가가치가 높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맞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데 남들은 못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찾아낸 것 중에서 제일 요즘에 지금 핫한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왜 그러냐? 반도체가 이게 만드는 과정이 여러 가지 손도 많이 가고 위험도 많고, 그래가지고 선진국 같은 나라에서는 반도체를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것이 점점 사라졌던 거죠. 미국도 그렇고, 뭐 심지어 일본도 전 세계 반도체의 뭐 절반 이상을 공급량을 갖고 있던 일본도 지금은 뭐 한국한테 좀 절구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라든지 뭐 대만한테 지금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아주 뭐 엄청난 뭐랄까요? 기술력을 요한다? 그러니까 그 기술력이라는 것도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네 뭐네 구글이네 AI네 뭐 이런 어떤 기술력하고 다르게 약간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뭐 장인 정신 같은 기술력 있잖아. 그러니까 뭐 첨단 기술 이런 거 말고 그냥 좀 자꾸 천착해서 쌓아나가야 되는 거.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풀칠하듯이, 뭐 나전칠 같은 거 칠하듯이 계속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 오랫동안 공예를 해야만 그 기술을 이제 연마하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어떤 제조업인 거죠. 뭐 약간 도제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이라든지 대만 같이 약간 좀 비교 우위로 노동력이 좀 싸고,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그리고 뭔가 좀 일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이라든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선진국으로 올라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싼 노동력, 일본 같은 경우는 싼 노동력을 이제 좀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일을 하거나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문화를 좀 유지를 못한 것 같아요. 미국은 더더욱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2차 전지 이런 것들도 저번에 박수영 작가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2차 전지도 결국은 뭐 하이테크놀로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도 참 일리가 있는데 그거를 과연 일반인들이 많이 알아들을까? 그러니까 사실 2차 전지라고 하면은 뭐 엄청난 고부가가치의 기술이 필요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제가 봐도 뭐 그게 에너지라는 게 배터리라는 것이 끝없이 효율을 높여가는 거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경생동제할 기술을 요한다 이런 건다기보다는 계속 어떻게 보면 그거를 목도하고 그걸 또 컨트롤하는 사람이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사람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페더러나 나달 이런 사람들이 20년 동안 그 테니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본인만의 기술을 계속 연마하고 나가는 것처럼, 골프도 그렇고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떻게 보면 수공업의 느낌이 좀 많이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박수영 작가께서도 이제 하이테크놀로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맞는 산업, 반도체도 그렇지만 특히 요즘에 보니까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그러면 그거를 잘할까? 그리고 왜 우리가 그걸 기술력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한국인은 반도체도 그렇지만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는 건 내일도 하고 싶어 해. 뭔가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물론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루한 건 못 찾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기보다는 계속 성장할 수 있거든. 쭉쭉쭉쭉쭉 조금씩 전진하는 거.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기술이 갑자기 막 후퇴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계속 내가 공을 들이면 뭐 이렇게 기술이 앞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공 들인 만큼 뭐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망할 일은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 연마의 개념. 뭐 훈련의 어떤 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요즘 보니까 사실 뭐 많이 힘들다 그랬잖아요. 2차 전지가 많이 힘들고 뭐 불황의 끝이 안 보인다. 뭐 그래서 엄청 떨어졌어요, 사실 그때. 그래서 트럼프 되고 나서도 떨어졌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트럼프가 끝나고 나면은 2차 전지는 좀 뜰 것이다. 반도체도 삼성전자도 이제 끝이 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좀 그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뭐 근데 그게 제가 뭐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기원이죠, 기원. 개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의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뭐 트럼프가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전기차, 미국 전기차라든지 한국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뭐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떨어진 건 있는데 생각을 궁금해 보면은 그걸 뭐 미국이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2차 전지를 뭐 중국이 만들고 있고 우리가 만들고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장 안에서 양대 산맥이 한국하고 중국인데 트럼프는 중국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 중국이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는데 과연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이 거기에 가담돼 있다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그냥 들더라고요. 뭐 제가 뭐 대단한 어떤 무슨 거기에 대한 안목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생각인 거지. 중국이란 나라가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2차 전지가 아니라 뭐래도 뭐 똥을 푸는 일이라도 중국이 하는 건 싫다는 거 아니야. 중국이 호떡 장사를 해서 돈 버는 것도 싫고 뭔 장사를 해서 뭐 심지어는 그 관세를 60%까지 때리겠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니네들이 아무리 싼 노동력을 가지고 세상에 없는 사소한 걸 만든다 그래도 나는 그거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 돈 벌어가는 게 싫어. 이 얘기잖아. 뭐 첨단 기술로 돈을 버는 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주 사소한 거, 아주 허접한 제조업으로 돈 버는 것도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 많이 버는 꼴을 못 보겠다. 이게 미국인데, 그 2차 전지라든지 항공우주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걸로 돈 버는 꼴을 보겠냔 말이야. 기술력 막 발전돼가지고 중국이 막 앞서 나가는 꼴을 보겠어요? 지금 패권이 눈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봐도 제가 트럼프라도 한국 무조건 커. 넌 무조건 2차 전지, 네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 미워서 그래. 너 무조건 커. 그러면 한국이 2차 전지로 아무리 잘 나간들 미국한테 패권을 달라고 그러겠어. 뭘 하라고 그러겠어. 그냥 귀염둥이지 뭐. 응? 돈 좀 많으면 귀염둥이처럼 행동하겠지만 중국은 이게 뭐 어떻게 나올지 가늠이 안 되는 그냥 짐승이지 짐승. 미국한테 볼 때는. 걔네들이 만약에 뭐 2차 전지도 잘하고 뭐 항공 우주도 잘하고 반도체도 잘하고 이렇게 되면 미국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하고 미국이 공통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분야다. 2차 전지 분야 특히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분야는 한국하고 미국이 공통적으로 중국 타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워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미운 거예요. 중국 반도체나 중국 2차 전지가 왜 죽어야 돼? 걔네들도 먹고 사는 뭐 가족들이 있을 거고, 뭐 15억 인구가 먹고 살려면 뭐 별의별 거로 다 돈 벌어야 될 텐데 뭐 안 됐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살려면 걔네들이 죽어야 되는데 어쩌겠냐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경쟁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하고 우리가 이제 같은 배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건 뭐 친미의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 뭐 영상을 보면 뭐 댓글에 다시는 분들이 뭐 친러다 또는 제가 뭐 우크라이나 욕 좀 했다고 친러다 또는 뭐 반대로 얘기하면 또 친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친미고 친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때에 따라서 한국한테 가장 중요한 산업을 담보할 수 있는 나라가 누구냐. 그러니까 반도체나 2차 전지에 있어서는 미국이 우리 편이 돼주는 게 좋지. 왜? 중국을 타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러시아한테 우리가 러시아를 상대로 기업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우리가 좀 있거든요, 사실은. 러시아가 사실 대단한 나라야. 뭐 천연 자원도 엄청나고. 그리고 지금 상당히 뭐가 정돈이 됐어요, 푸틴 때문에. 그러니까 푸틴이 우리가 알기로는 상당히 뭐 독재자니 뭐니 그렇다고 푸틴이 나름대로 러시아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 중에 제일 나아. 물론 우리나라의 리더십보다는 못하겠지만 그 나라가 워낙 엉망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니 뭐니 이래가지고 엉망이었는 상황에서 푸틴이 그나마 질서를 만들어주고 그 질서 내에서 뭔가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천연자원을 가지고 나름의 부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유지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푸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떡고물이 있는 거지, 러시아에. 옛날 같으면 떡고물이 없는데 뭐 공산주의하고 이럴 땐 떡고물이 없지. 근데 지금은 공산주의도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들이 많아. 뭐 초코파이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K푸드에 자동차 자동차 부품들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대요. 자동차 자체도 필요하지만 자동차 부품들. 왜? 이 땅이 넓어서 차가 금방 마모가 되는 거야. 막 갈 데가 너무 멀잖아. 막 타이어도 금방 마모가 되고 브레이크 패드 이런 것도 금방 마모가 되는 거야. 또 차가 뭐 보통 커야지. 막 벌목도 해야 되고 막 별의별 이 넓은 영트랙터를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운송수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은 적고 하니까 기계한테 상당히 많은 의존을 해야 되는 나라가 러시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무진장으로 많으니까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이런 뭐 기계 같은 게 필요한 거야. 그것도 사실 뭐 소소한 기계들. 그러니까 우주선이나 이런 건 잘 만드는데 무슨 오히려 트럭에 들어가는 부품들 같은 건 잘 못 만드는 거지. 왜? 그런 거 만들려면 소소한 이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발전을 못 한 거예요. 또 그런 것들 또 별로 그 사람들이 욕심을 안 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이제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한테 엄청난 강대국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중국이 우리한테 가장 이 산업으로 중첩되는 게 비슷한 사람들이야. 나라야. 러시아도 우리하고 중첩되는 게 별로 없고, 미국은 우리하고 중첩되는 게 거의 없어. 미국은 자기들은 뭐 구름 위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뭐 엄청나게 뭐 지적인 것만 하려고 하잖아요. 반도체도 설계만 하려고 그러고, 뭐 AI네 뭐네 이런 걸 하려고 그러고, 자율주행, 진짜 본인들은 무슨 거의 신에 가까운 어떤 그런 것만 하려고 하고, 그냥 아래 것들이 하는 것들, 이런 반도체 납품이나 2차전지 너네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 입장에서 땡큐지 뭐. 아유, 알겠습니다, 형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납품하고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돈 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목에 힘주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 영국 돼요. 큰일 나. 영국 애들이 괜히 자기들 수준도 모르면서, 대단한 척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 지금 애들 밥도 못 먹이는 국가 됐다면서. 가오다시 잡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지금 2차 전지가 저는 왜 이제 앞으로 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트럼프가 이걸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전기차들이 이미 나왔고, 그리고 전기차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아직도 상당히 10%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전기차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을 거 아니야. 속도가 문제지. 속도가 문제잖아.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저도 전기차를 이렇게 썩 다가가는 스타일은 아니다. 저도 내연기관이 좋은데, 아무튼 그건 제 생각인 거고, 또 이 전기차라는 게 뭐가 있니? 왜 초창기에 이게 붐을 일으켰냐면, 내가 돈이 별로 없어. 한 2, 3천만 원밖에 없는데, 2, 3천만 원짜리 내연기관을 사려고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 소위 얘기해서 투싼이네, 그런 좀 작은 거 사려고 그러면 괜히 좀 우리나라는 차 적으면 모닝이니 이런 거 타고 다니면, 가난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같은 2, 3천만 원짜리 사는 것 중에서 중국제 BYD든 이런 거 전기차 타고 다니면 좀 있어 보이잖아, 왠지. 전기차 타고 다니면 괜히 좀, 왠지 신문물에 접하는 거가. 그래서 많이 팔린 거예요, 전기차가.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결국은 내가 좀 잘나 보이고, 내가 좀 있어 보이게 그러니까 작은 가격으로 있어 보이게 하는 거.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아니야. 옛날에 스마트폰 같은 거 저 100만 원 주고 누가 사야 했는데 왜 사요? 스마트폰 하나 좋은 거 들고 있으면, 뭔가 내가 부자감이 들잖아. 부자감이. 딱 들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거 다 접하게 되고, 사진 같은 거 다 예쁘게 나오고. 아무리 그지 같아도 스마트폰으로 딱 찍으면 예쁘게 나오잖아요. 공주님, 왕자님처럼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앞으로의 이 돈벌이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내가 좀 적은 비용으로 내가 좀 부자 같은 느낌으로 늘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앞으로는 모든 돈의 핵심이에요. 네,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라는 것도 어떤 그런 개념이야. 자율주행 같은 거 좋잖아.
내가 막 힘들게 운전하는 것보다 자율주행 딱 이렇게 있으면 회장님들만 뒤에 타는 줄 알았더니 나도 편하게 가네? 얼마나 보통 사람들한테 부자감을 느끼게 해주겠어요. 마치 내가 뭐 별것도 아닌 놈인데 차 안에만 있으면 회장님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어? 응? 그렇잖아. 뭐 어디 반지하 같은 데 살아도 차만 들고 다니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율주행으로 얼마나 좋아. 그런 거예요. 스타링크도 다 그런 거야. 서민들이라든지 중산층 밑에 서민들이 상당한 고급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전략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무슨 상당히 그 아주 단돈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집을 지금 보급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어. 트럭에서 컨테이너 같은 걸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뭐냐면 좀 약간 지금까지는 약간 소외됐던 사람들이거나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아주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내가 막 좀 만족감이 늘 수 있는, 내가 좀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무슨 기술적인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일반 대중들한테 남들이 그냥 소수의 1%만 즐겼던 것들을 일반 대중들이 좀 느끼게 해주는 거. 내가 좀 부자 같은 비슷한 느낌. 이 느낌을 들게 해주는 게 그게 일론 머스크예요. 스타링크도 그런 거야. 어디 가서도 인터넷이 되게 한다죠. 인터넷만 되면 솔직히 사람이 소외감이 안 들잖아요.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인터넷만 하고 있으면 어때? 뭔가 좀 부유한 느낌이 들잖아. 그런 착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 2차 전지라는 것도 결국은 계속적인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 2차 전지 수요가 지금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려면 중국을 이겨야 돼요, 중국을. 근데 지금 중국이 워낙 지금 저가 공세를 하고 또 자국 내에서 계속 보조금 줘가면서 걔네들은 엄청나게 덩치를 키우잖아요. BYD든 CATL이든 이렇게 덩치를 키우다 보니까 이 중국 애들이 갖고 있는 이 어떤 힘이 이 기업이 엄청난 거지. 근데 그 여파로 결국은 지금 이번에 뭐예요, 그거? 유럽의 스웨덴에 있는 그 2차 전지 회사 하나가 부도가 났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부도가 났어요. BMW에 막 납품도 하고 이랬던 회사인데 이게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노스 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 회사도 결국은 뭐냐면 그 중국의 저가 공세, 그리고 중국의 국가 전략에 결국은 밀린 거예요. 이게 사실 아시잖아. 유럽 같은 데는 노동도 들게 안 하려고 그러고 임금은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이런 건 상징한 장기간의 길을 해야 되고 그 공장을 계속 돌려야 되잖아. 공장을 계속 돌리고 24시간 일을 해야 되니까 밤에나 일하기 싫어요. 토요일에 일을 안 나갈래요. 그러니까 돈 줘도 안 해.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돈 주면 하잖아요. 근데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는 돈 주면 안 하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뽑기가 힘드니까 이게 아주 고임금을 줘야 되고 또 생산 과정이 이제 원가가 높아지는 거지. 인건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라.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유럽 같은 데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도 좀 애매하고 중국처럼 팍팍 아니면 또 한국처럼 기술력이 워낙 높이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가 돼버린 거야. 중국보다 가격이 높고 한국보다 기술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이건 도태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벌써 한 놈 죽었어. 그러니까 이 2차 전지라는 것도 결국은 최종적인 단계는 우리가 중국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중국을. 왜? 결국 중국을 죽여야 우리가 일찍 되지. 이거는 중국을 죽여야 돼. 어쨌든 미국을 꼬드기든 일본을 꼬드기든 우리가 중국을 하고 경쟁해서 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이겨서 중국을 어떻게 죽이든 미국의 세상의 소원이 중국이 망하는 거니까 중국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중국 2차 전지가 망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외교적인 총력을 다 집중해야 되고 거기에 국가적 역량을 다 집중해야 돼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단순히 그냥 선의의 경쟁의 개념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죽여야 된다. 중국 반도체, 중국 2차 전지는 무조건 죽여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대대손손 우리 자식들이 대대손손 호의호식하면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정상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면 말아야지. 그런 생각하면 영국 돼요. 영국처럼 그냥 공장 경쟁이네 뭐네요 이런 소리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 가지고 있는 제조업 하나도 없잖아요. 다 졌으니까 남의 거 다 팔아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도 변변한 거 하나도 없고 그런 식이 돼버리니까 그게 잘 나가던 산업혁명의 첫 번째 퍼스트 무버가 젓가락지가 된 거야. 왜?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세상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우리 생각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전지는 한국이 잘할 것 같아요. 한국한테 맞아.
한국의 기질도 많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돈만 주면은 토요일, 일요일 일할 사람들도 많고, 또 우리가 사실 그런 어떤 계속 뭔가 철저탕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기술력을 배양시키는 걸 우리 한국인들도 좋아하잖아. 워낙 앉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학력고사 보고 이런 걸 워낙 우리가 즐겼던 민족이라 그런 거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중국 애들만 우리가 이제 경쟁에서 이기면 되는데, 중국도 제가 봤을 때 뭐 손기술이 좋은 그런 민족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뭐 이렇게 진득하게 이게 뭔가 잘하는 민족이 아니거든. 축구하는 거 봐요. 그렇게 뭐 돈을 많이 써도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이제 자기 국내 안에서, 중국 안에서 지금 뭐 이렇게 해보니까 쟤네들이 지금 저렇게 하지. 아마 이제 국제적인 판으로 넘어가면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기술력이 한국한테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겠지. 아무튼, 뭐 아직 경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에 한국은 반드시 중국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기차든 뭐든 2차 전지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런 와중에서 중국과